경기 회복 과정에서 시장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결국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제는 경기 회복의 어떤 중반기를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스타일 팩터보다는 실제로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다스 자산운용에서 국내 및 글로벌 펀드를 운용 중에 있는 홍성철 본부장입니다. 사실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의 어떤 정점,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점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IB 하우스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 글로벌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속적으로 좀 하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글로벌 경기에 큰 충격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델타 바이러스 자체가 지난해 급작스럽게 글로벌 경기에 경제 봉쇄까지 만들어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백신 접종률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포함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글로벌리 봤을 때도 이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치사율인데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치사율은 지금 0.1%가 채 안 되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델타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주요국들의 어떤 경제 봉쇄 강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의 어떤 온전한 재개와 함께 우리가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 목도해왔던 소위 말하는 뉴노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환경은 다시 그런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의 환경은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되고 경기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다시 변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어떤 국영제와 신경제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 싸움, 그리고 물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어떤 그런 4차 산업을 비롯한 혁신의 급속한 물결의 어떤 변화는 오히려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로 비롯된 어떤 4차 산업과 디지털 경제 그리고 친환경 산업 등의 어떤 미래 성장 산업의 변화의 물결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반기에 미국 시장은 특히 당연히 반등의 폭은 하반기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단기 성장, 어떤 경기의 성장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팩트, 그리고 다소 지연되고 있는 글로벌 어떤 경기의 회복 흐름, 여기에 상단에 다다른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인프라 투자의 지연, 그리고 통화 정책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증시의 어떤 절대적인 레벨을 그럼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글로벌리 어떤 가장 강한 성장 모멘텀과 빠른 경제 활성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그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3년 평균을 상회하는 어떤 자사주 매입과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배당 상향 등은 미국 시장이 글로벌리 어느 시장과 비교해도 이런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적으로 상대적으로 아웃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도 미국 시장의 주도력은 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수의 업사이드는 어떤 상반기 대비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수 내 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실적으로 그 성장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의 차별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하반기만 봤을 때도 결국에는 성장 업종이 주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는 어떤 코로나로 비롯된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시장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결국엔 스타일이었거든요. 성장과 가치로 구분되는 그런 스타일 팩터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제는 경기 회복의 어떤 중반기를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스타일 팩터보다는 실제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그런 경기의 회복기 구간에서는 이러한 성장 가치의 스타일 팩터보다는 실제로 각 업종이나 기업의 이익의 성장이 가장 그런 증시에 중요한 핵심 팩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좀 더 어려워진 시장 환경에서는 오히려 펀더멘탈 측면에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업종과 대표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기업들이 또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장을 이기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의 퀄리티가 높은 대표 성장 업종인 대형 디지털 플랫폼 업종,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성장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보안,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을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 성장의 궤적이 분명한 친환경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여기에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의료기기 업종 등도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하반기를 봤을 때도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최근에 조정이 좀 진행된 경기 재개와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소비재 업종도 사실은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점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선 또 하반기를 봤을 때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또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다스 글로벌 액티브 랩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성장주, 장기적으로 성장 가시성이 높은 구조적 성장 산업과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랩입니다. 장기적으로 실적을 성장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의 대표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투자는 편향되지 않습니다. 편식은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구조적 성장이라는 큰 테마 아래서 예를 들면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하는 혁신 초기의 기업부터 산업의 리더십 쟁취에 성공해 나가고 있는 테슬라와 같은 게임 체인저 기업, 그리고 여전히 높은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까지 모두 저희의 어떤 그런 투자 유니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이다스만의 어떤 운용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주요 IB 하우스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팩셋,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사의 홀트 시스템과 같은 글로벌리 검증된 그런 펀더멘털 시스템 베이스의 리서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시장 및 산업의 어떤 동향과 퀄리티 높은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단순히 장기 투자에 따른 바이 앤 홀드가 아닌 변동성 높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응해 가기 위해서 탑다운 관점에서 자산과 업종 배분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미해서 누적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런 고객 수익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는 소위 성장주와 가치주의 스타일 로테이션에 따른 어떤 시장 흐름이 이어졌고, 사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질문 주신 시클리컬, 경기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기의 순환 주기에 따라서 이익이 변동하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에 따른 경기 모멘텀은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욱이 상반기 이러한 시클리컬 가치 업종은 그런 경기의 어떤 회복을 선반영하면서 높은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시클리컬 소위 가치 업종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세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업종과 개별 종목에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결국 글로벌 경기는 뉴 노멀로 회귀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이런 경기 민감 업종, 시클리컬은 투자 매력은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업종 중에서도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변화해가는 그런 일부 업종과 종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좀 그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 펀더멘탈 측면에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시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결론적으로 성장주 투자가 하반기 이후에
가장 유효하고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성장주도 사실은 막연한 테마보다는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해내고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성장주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미국의 빅테크는 혁신을 통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산업, 그리고 여전히 성장할 룸이 큰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죠. 상당히 오랫동안 주도해 왔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나 애플의 어떤 끊임없는 혁신과 높은 성장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실적 이후에 또 많은 기업들이 차익 실현 관점에서 또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들의 실적 퀄리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히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어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 독점 규제 리스크는 과거부터 상존해 왔던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점 규제 리스크는 결국에는 대응의 영역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규제로 이러한 기업들을 좀 옥죄일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과 성장성을 크게 훼손시키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가 여전히 글로벌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룸이 풍부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의 어떤 성장 매력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이들의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과감한 혁신 DNA와 공고한 어떤 경제적 해자에 기반한 또 확장 여력, 여기에 현재 실적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단기 밸류에이션 고평가 그리고 독점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기업에 가장 주목하고 투자해야 될 매력, 당위성은 분명하다라고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